청와대가 곧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 영수회담도 거론됩니다. 김병준 내정자 거국 내각을 한광옥 비서실장은 민심 통로를 강조했습니다. 야권은 기만적 인사라며 냉담한 반응입니다. 우병우 전 수석 애초 인사검증 결과는 불가였지만 대통령 지시로 검증 결과를 고쳤습니다. 민정수석실이 최순실 측에 TV조선 취재를 알렸습니다. 언론 동향을 보고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최순실 오늘 밤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검찰은 내일 안종범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서울 강남 지역 4개 구와 과천시는 분양권 거래가 전면 금지됩니다. 서울 다른 지역은 1년 6개월간 금지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하는 새로운 뉴스판 시작합니다. 드디어 박근혜 대통령이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하는 듯합니다. 네, 최순실 씨 파문과 관련해 조만간 검찰 수사를 받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와 여당, 검찰에서까지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검찰 조사로 최순실 사태와 개각 논란을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강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조만간 최순실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받겠다는 뜻을 밝힐 수 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주말 대규모 집회가 예정된 점을 감안할 때 이르면 내일 발표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검찰 수사를 자청함으로써 성난 민심을 달래고 김병준 총리 지명에 대한 야당의 반발 기류를 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한광옥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민 의심이 없도록 수사해야 한다며 확실하게 수사를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도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필요하면 대통령도 조사 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김현웅 법무장관도 수사 진행에 따라 대통령 수사 필요성을 건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청을 할 때는 제한 없이 아마 조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내일 대통령이 수사를 받겠다고 기자회견을 할 수 있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내일 검찰 수사를 자청하면서 추가 대국민 사과에도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이 수사를 받는 대신 야당이 총리 임명에 동의해달라고 했습니다. 야당에서 한번 정말 이렇게 위기에 처한 정부를 한번 도와주셨으면 정말 고맙겠다는 그러한 간청을 드립니다. TV조선 강상구입니다. 검찰은 현직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은 루인스키 스캔들 수사 때 유전자 검사까지 받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우리는 다소 처지가 다른데 어떤 방식이 될지 김명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직 대통령이 직접 검찰청사에 불려나가 조사를 받은 전례는 없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BBK 사건 때 당선인 신분으로 특검의 방문 조사를 받았고 부인 김윤옥 여사는 내곡동 사저 특검 때 서면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검찰이 청와대 또는 제3의 장소로 찾아가 대통령을 만나는 방문 조사가 유력합니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지휘하는 검찰청 내에 들어와서 피의 혐의자로 조사를 받는 것 자체의 어떤 모양새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검찰이 질문을 문서로 작성해 보내고 박 대통령이 답변서를 보내는 방식의 서면 조사는 봐주기 논란을 부를 수 있습니다. Indeed, I did have a relationship with Ms. Lewinsky that was not appropriate. In fact, it was wrong. 1998년 1월 백악관 인턴 모니카 루인스키와의 성추문이 불거진 빌 클린턴 대통령은 케네스 스타 특별검사의 집요한 수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미 의회가 특별검사법을 폐지한 1999년 6월 이후까지도 클린턴 대통령은 백악관 직원 등의 전방위 소환 조사는 물론 머리카락까지 뽑혀 유전자 감식을 받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TV조선 김명우입니다.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가 울컥했습니다. 총리 지명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는 도중이었는데 김 내정자의 눈물에 대해서는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김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임과 기자회견을 하던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말을 멈추더니 이내 고개를 숙입니다. 입술은 떨리고 눈은 벌겋게 충혈됐습니다. 20초간 침묵 끝에 나온 말은 소명이었습니다. 역사적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참 고개를 숙인 끝에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모두 발언을 간신히 마쳤습니다. 이 책임과 소명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 결코 자리에서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울먹였냐는 질문에는 나라 걱정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걱정이 많았겠죠. 우리 국가에 대한 걱정, 국정에 대한 걱정. 또 성심을 다해 야권을 설득하되 야권이 지명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두말 없이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총리직 수락이 노무현 정신에 부합하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본질은 이쪽 저쪽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걱정하고 국정을 걱정하죠. 과거 논문 표절 논란 질문에는 떠나던 발길을 돌리며 적극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김미선입니다. 한광욱 국민대통합위원장이 2명의 대통령을 비서실장으로서 모시는 기록을 새롭게 썼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출신 총리 후보를 내정한 데 이어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인 한 위원장을 불러들였습니다. 홍혜영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비서실장에 김대중 정부 출신의 한광욱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을 전격 내정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초대 노사정 위원장과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냈지만 지난 대선 때 박근혜 캠프에 합류했습니다. 한 실장은 엄중한 시기라며 신뢰 회복과 민의 반영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좋은 대통령으로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제가 보필하는 것이 어려운 시기지만은 제가 할 일이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은 흉내만 낸 대통합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한 실장은 이미 새누리당 사람이라는 지적입니다. 말 갈아타듯 당을 갈아타신 분입니다. 이런 분을 얼굴마담 비서실장으로 내세운 것은 거국 내각 코스프레에 이어 대통합 코스프레로 함께 김대중 대통령을 보좌했던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비판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게 제일 생각나더라고요. 박 대통령은 신임 정무수석에는 허원재 전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야권 출신 영입에도 야당 반응은 싸늘합니다. 김병준 총리 내정자에 대해 스스로 물러나라고 하거나 버리는 카드라고 폄하했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사이에 미묘한 차이도 있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스스로 이 지명을 수락 의사를 철회해 주십시오. 굳이 명예를 더럽히면서 총리를 계속 하겠다고 하실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참여정부 출신인 김병준 총리 내정자에게 인간적으로 자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총리 임명동의 청문회도 열어주지 않겠다고 다시 다짐했습니다. 국민의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반대로 낙마를 각오하고 김병준 내정자를 선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번 버리는 카드로 그래서 국면 전환을 어떻게 해볼까 하는 시간, 또 야당의 반응 이런 것을 보려고 한번 던져본 것도 아닌가 저는 그렇게. 대통령이 원하는 총리감은 따로 있고 당장 안종범 전 수석의 검찰 수사에 쏠린 국민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목적의 개각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퇴로는 열어놨습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내일이라도 박 대통령이 탈당하고 대국민 사과와 검찰 조사 수용을 선언한다면 총리 청문회 거부 방침을 철회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또 한 번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친노학을 끌어온 반면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됐던 김병준 내정자가 총리가 되면 내년 대선 가도에서 국민의당에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2014년 5월 민정비서관으로 청와대에 들어갈 때 인사검증에서 불가 판정을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안봉근 제2부속실 비서관이 임명을 압박하자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평가 점수를 높여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연 누구의 힘이 작용했던 걸까요? 박경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2014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에 임명됐습니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한 사정당국 관계자는 우 전 수석에 대한 인사검증에서 최초엔 불가 판정인 C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제2부속실 안봉근 비서관이 할매 지시라며 C등급이 다소 부담인 B로 바뀌면서 비서관에 발탁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할매는 대통령 또는 최순실 씨를 지칭하는 표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이었던 조홍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순실 씨를 지목했습니다. 우병우 수석의 민정비서관 발탁, 청와대 입성도 최순실 씨와의 인연이 작용한 것이란 얘기가 있습니다. 당시 검증을 맡은 공직기강 비서관실은 넥슨 땅 특혜 거래에 대한 정황도 파악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등급 점수는 말할 수 없지만 안 좋았던 건 맞다고 밝혔습니다. 우 전 수석은 작년 1월 민정수석으로 승진해 최근 최순실 사태로 물러났습니다. 검찰은 가족회사 자금 횡령과 넥슨 땅 특혜 거래, 최순실 씨 비리 방조 혐의 등을 잡고 우 전 수석에게 내일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TV조선 박경주입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최순실 씨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했었죠. 그런데 김 실장이 청와대 재직 시절 최순실을 주의하라는 구두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수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간 제기된 여러 의혹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보고받은 일 없고 알지 못합니다. 만난 일도 없습니다. 통화한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이 청와대 근무 당시 최 씨와 관련된 구두 보고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3년 12월 무렵 김 전 실장은 본인의 조기 사퇴설에 대한 출처 파악을 지시했고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이던 조홍천 의원은 2014년 1월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담긴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보고합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했던 한 관계자는 정윤회 문건을 보고할 무렵 최순실에 가까이 가면 다 죽는다는 구두 보고를 한 적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순실 씨의 측근은 최 씨가 누군가와 통화할 때 김 전 실장을 그 늙은이라고 부르며 못마땅해 하는 걸 본 적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김 전 실장이 청와대 입성 전 최 씨 건물의 사무실을 이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신사동 미승빌딩 7, 8층을 사무실로 얻어가지고 거기서 정권 초기에 프레임을 짰다는 그런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최 씨를 알지 못한다는 김 전 실장 주장에 의구심만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언론 동향을 최순실 씨 측에 알려줬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지난 7월 TV조선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 의혹에 대해 취재에 들어가자 이 최 씨가 이 사실을 민정수석실로부터 통보받고 이 관계자들에게 일에서 손을 떼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조덕현 기자입니다. 지난 6월 말과 7월 초 TV조선은 최순실 씨 주변으로 취재를 확대해 갑니다. 그러자 민정수석실이 관련 언론 동향을 파악해 최 씨 측에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정수석실은 국정 관련 여론 수렴을 비롯해 공직기관과 부패 근절 등 검증과 여론을 담당합니다. 최 씨의 최측근은 TV조선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민정수석실에서 연락이 왔다는 얘기를 최 씨가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장관과 차 감독 모두에게 연락이 돌아 차 감독이 손을 뗐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당시 TV조선은 국가 브랜드 사업을 시작으로 문화체육 분야 전반과 미르, K스포츠재단 모금 의혹을
집중 취재하던 시기였습니다. 앞서 TV조선은 최 씨 사무실에선 민정수석 추천과 관련된 청와대 인사 문건도 입수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최 씨가 민정수석실 인사 개입뿐만 아니라 언론에 대한 정보까지 전달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조혁현입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다 혼외자 논란으로 옷을 벗은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법대로 수사하다 잘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다시 입을 여는 인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일주 기자입니다. 혼외자 논란으로 취임 6개월 만에 낙마한 최동욱 전 검찰총장. 퇴임 3년 만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최 전 총장은 한겨레 TV 김어준의 파파이스에 출연해 눈치도 없이 법대로 하다 잘렸냐는 질문에 인정이라며 눈치가 없어서라고 말했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법과 원칙대로 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눈밖에나 옷을 벗게 됐다는 겁니다. 최 전 총장은 또 최재경 신임 민정수석이 최순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인사권 때문에 검찰이 권력의 말을 잘 듣는다며 권력과 검찰을 함께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혼외자 논란에도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고 잠적했던 최 전 총장. 최순실 사건을 계기로 자신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포장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일주입니다. 최순실 씨가 지금 이 시각 법원에서 영장실질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다던 최 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이 때문에 다툼이 있을 텐데요. 영장 발부 여부가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우정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오후 3시쯤 시작된 최순실 씨의 영장실질 심사가 5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법적으로 다투는 여지가 큰 만큼 구속 여부는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과 사기 미수입니다. 검찰은 최 씨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공모해 대기업들로부터 미르 K스포츠 재단 출연 기금을 강제로 뜯어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씨 측은 안 전 수석을 모른다며 공모 부분은 전부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가 구속되고 다른 혐의들이 대거 추가될 경우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검찰은 안 전 수석도 긴급 체포해 내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안 전 수석은 두 재단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현안 일부를 직접 챙겨봤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최 기자.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주요 대기업 관계자들도 줄줄이 소환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후 삼성그룹 김모 전무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요 대기업 관계자가 소환된 건 롯데와 SK에 이어 삼성이 세 번째입니다. 검찰은 삼성이 최 씨 소유의 독일 회사 비덱으로 35억 원을 직접 보낸 단서를 잡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찰은 두 재단에 기금을 낸 50여 개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대기업 관계자들의 줄 소환이 예상됩니다. 일부 기업은 자신들도 강제 모금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청탁과 함께 대가를 받았다면 기업들도 처벌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TV조선 최우정입니다. 웬만한 권력도 이제 눈치를 봐야 하는 게 바로 삼성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적인 기업 삼성마저도 최순실 씨의 딸을 특별히 지원하려 했다는 의혹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박상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한승마협회가 지난해 10월에 작성한 중장기 로드맵입니다. 최순실 씨의 딸 정미라 씨의 종목인 마장마술에 186억 원을 지원하는 계획인데 승마협회 회장사인 삼성에 후원을 요청하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비록 이 계획은 승마협회 내부 잡음으로 무산됐지만 삼성이 당시 특혜 지원을 준비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또 다른 삼성 관련 의혹도 제기됩니다. 최순실 씨가 귀국하기 이틀 전인 지난 28일 승마협회 회장단인 삼성전자 사장과 전무가 독일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부 노출을 피한 채 최 씨를 만나 검찰 조사에 대비해 입을 맞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또 삼성이 최 씨의 독일 법인인 비덱 스포츠에 매달 80만 유로를 송금했다는 주장도 한 언론을 통해 제기됐습니다.
이에 검찰은 마사회 전 감독을 참고인으로 부른 데 이어 삼성 특혜 의혹과 관련된 승무협회 고위간부 출신 인사도 곧 소환할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삼성은 구체적인 사안에 응답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108시간. 이 최순실 씨가 언론의 눈을 피해 도둑처럼 귀국한 뒤 흐른 시간입니다. 죄송하다, 죽을 죄를 지었다며 몸을 낮췄지만 이 카메라 밖에서의 행동을 보면 여전히 무엇을 잘못했는지, 뭘 반성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판포커스, 최순실의 귀국부터 지금까지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10월 27일 최순실 인터뷰가 한 일간지에 실립니다. 몸이 안 좋아서 한국에는 못 온다고 했습니다. 불난 민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진상규명, 민주주의 살려내자! 의혹이 난무하는 지금에도 당사자들은 핑계와 변명과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3일 뒤 아침 최순실이 극비리에 귀국합니다.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리고 한 손에는 짐가방, 한 손에는 대한민국 여권을 들고 있습니다. 다른 승객이 언론에 제공한 사진입니다. 그리고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독일 출국 직전 서울 강남의 주거지. TV조선 취재진이 최 씨를 단독 포착했던 바로 그곳. 이곳엔 오지 않았습니다. 건강을 핑계로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현재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장시간 여행, 시차 등으로 매우 지쳐 있으므로 하루 정도 몸을 추스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드디어 최 씨가 온 국민 앞에 섰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 말도 안 할 겁니까? 한 말씀 하세요! 신발 한 짝을 남기고 갔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디에 있다 온 걸까? 어제 자택에 들어가기 어려워서 호텔에서 체류했습니다. 서울 청담동의 한 호텔 CCTV 화면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는 여성, 안경, 목도리, 모자. 분명 최순실입니다. 남성 4명과 함께 있습니다. 최 씨는 이들에게 무언가 계속 말을 합니다. 모두 지하 주차장에서 내리고 하는 건 하는데 이쪽에 안 나오죠. 비싼 계단 쪽에서 이렇게 나가지고 바로 이렇게. 호텔을 떠납니다. 검찰 소환 30분 전 모습입니다. 극비 귀국 이후 31시간. 최 씨와 이 남성들은 호텔에서 검찰 수사에 대비한 작전을 짰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최 씨가 직접 시중 은행들을 돌며 현금을 뽑아갔다는 것. 최 씨 계좌는 압수수색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최순실은 검찰 소환 전 변호인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 원장은 검찰 신문에 대해서 자기가 아는 대로 다 대답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 최 씨는 모든 혐의를 100% 부인하며 모른다, 아니다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곰탕을 달라, 어깨가 아프니 파스를 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하고 조사 도중 과자를 먹기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서울구치소 628번 최순실. 아직도 청와대 행정관들을 부리던 추억을 잊지 못하고 있는가 봅니다. 최순실 씨는 주로 일요일 저녁마다 특정 시간대에 대통령 관저를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청와대 문고리 3인방과 밥도 먹고 음식도 싸가고 마치 자기 집처럼 굴었다는데요. 최 씨는 동네 마트에서도 고성을 지르고 갑질 행태를 보였다는데 청와대라고 예외는 아니었나 봅니다. 안현영 기자입니다.
청와대 본관 오른쪽에는 대통령이 잠을 자고 생활을 하는 관저가 있습니다. 청와대 비서진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이지만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는 제 집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혼자 자기 차를 운전해 대통령 가족들이 사용하는 시화문을 통해 드나들기도 했다는 게 청와대 주변의 얘기입니다. 시화문은 그러면 미리 얘기하고 프리패스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일요일 저녁에 주로 출입했지만 대통령 순방 전에는 평일에 한복 디자이너를 데리고도 들어왔습니다. 관저에서는 주로 박 대통령과 독대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식사는 박 대통령과 하기보다는 주로 혼자나 문고리 3인방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관저에서 혼자 식사하는 것이 큰 원칙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가 저녁 6시 이전에 와서 밥을 따로 챙겨 먹고 음식도 싸가는 바람에 관저 직원들에게 미운 털이 박혔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최 씨가 관저에서 잠까지 잤는지는 증언이 엇갈립니다. TV조선 안형량입니다. 출전 선수가 단 한 명인 승마대회가 열린다. 자, 한 명이 출전했으니 당연히 1등이겠죠? 믿어지십니까? 자,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겐 이게 가능했습니다. 초, 중, 고, 그리고 국가대표 선발과 대학까지. 자, 정유라의 인생은 그야말로 특혜 종합 세트였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자, 신유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승마 선수가 되기 전이었던 2008년. 초등학교 6학년 정유라는 5개 대회에 출전해 마장마술 초등부에서 모두 1위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중 4개 대회는 출전 선수가 정 씨 1명뿐이었습니다. 나머지 한 경기도 경쟁자는 1명이었습니다. 승마협회가 해당 연도부터 1명만 출전해도 대회가 성립되도록 규정을 바꾼 겁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출석 일수가 부족했지만 대회 출전을 이유로 모두 공결 처리를 받았습니다. 국가대표 선발전에서도 첫날 12위에서 이튿날 2위로 급상승하며 4위로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았습니다. 이화여대 입학 시에는 원서마감일이 지났지만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적용받아 특례 입학했습니다. 정 씨는 특혜 입학 논란이 일자 SNS에 돈도 실력이라며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대학생이 된 이후에도 정 씨에 대한 특혜는 계속됐습니다. 정 씨의 출석일수 부족으로 재적 경고를 했던 이대 교수는 최순실 씨로부터 폭언을 듣고 지도교수 자리를 내려놔야 했습니다. 갑자기 저한테 그 전날 전화로 했을 때 저를 고소한다 그래서 교수 같지도 않고 무슨 이런 뭐 같은 게 다 있냐고. 공주라 불리는 것이 오히려 기분 좋았다던 정유라. 특혜로 점철된 그녀의 인생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최순실 게이트가 연예계까지 파고들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가 특정 가수와 소속사를 미뤄줬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 연예계는 초비상입니다. 백은영 기자입니다. 10년 전에 최순덕 씨가 회오리 축구단이라고 여기를 다니면서 밥을 사줍니다. 그래서 연예계 자락을 쫙 만들어 놔요. 대형 기획사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그 기획사를 이제 키워주고 있고요.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가수가 특혜를 받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수라고 보기에는 누구예요? 그 정도 급의 가수들은 여러 명이 있거든. 근데 그러니까 유독 하필 이분이 그 가수만 싹쓸이 하는. 안 의원의 발언에 이어 최 씨 측에게 특혜를 본 가수는 싸이며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YG에 입사한 적이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YG 엔터테인먼트 측은 장시호 씨가 YG에 입사한 적이 없고 싸이와 장시호 씨는 친분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싸이가 회오리 축구단에 소속된 적도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최순득 씨가 오랜 시간에 걸쳐 회오리 축구단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서경이랑 워낙 친하니까 내가 또 서경이랑 매 들어다닐 때니까 술 먹고 이걸 지냈었지 한동안. 재력을 바탕으로 연예인들과 친분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강남에서 좀 있는 술 먹을 때 술값 내주고 뭐 이런 사람이었지. 단다니니까 이제 스폰 해주면 좋잖아. 밥도 사주고 용품도 데려올 수 있으면 내주고. 최순실 게이트 쓰나미가 정재계를 넘어
연예계까지 밀려오고 있습니다. TV조선 백은영입니다.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가 이 평창올림픽 등 동계 스포츠 분야에서 각종 이권을 챙기려 했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재 육성부터 행사 기획과 시설물 건립까지 이 연속적으로 관여하려 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장시호 씨가 지난해 7월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기획 마케팅 회사 누림기획입니다. 누림기획은 설립 3개월 만에 문체부 대한민국 체육상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나와 있는 등기상 사무실 주소지는 일반 가정집이었습니다. 평창 올림픽 기념품 사업을 따내려고 설립했다. 여의치 않자 문을 닫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6월 장 씨가 설립을 주도한 동계스포츠 영재센터는 동계스포츠 영재를 찾아 육성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됐습니다. 역시 신생업체였지만 기존 협회와 단체들을 제치고 지난해 정부 예산 약 7억 원을 타냈습니다. 또 올해 만들어진 장 씨의 차명회사 더스포츠M은 K스포츠재단의 9천만 원대 국제행사 용역 사업을 따냈습니다. 장 씨 관련 단체와 회사들이 인재 육성부터 평창올림픽까지 동계 스포츠 전 과정에서 이권을 챙길 구조를 갖추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추진해온 경과를 보면 이 최순실 일가의 이 먹거리 산업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내용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정점은 장 씨의 이모 최순실 씨가 소유한 WK, 스위스 건설 회사 누슬리와 함께 평창올림픽 개폐획 시 공사 수천억 원대 이권을 챙기려 시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장 씨를 출국 금지시키고 관련 자료 수집에 나섰습니다. TV조선 김동윤입니다. 최순실 씨가 200억 원대 논현동 빌딩을 급매물로 내놓는가 하면 이 조카 장시호, 측근 차은택까지 줄줄이 수백억 원대 부동산 급매물을 쏟아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짐작하신 대로입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서울 신사동에 위치한 최순실 씨 소유 7층 건물입니다. 지난 4월 250억 원의 매물로 나왔습니다. 비선 실세 의혹에 휩싸인 최 씨가 한국을 떠나 독일로 완전히 이주하려고 자금을 마련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아직 건물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비선 실세 의혹의 또 다른 주인공인 차은택 씨도 갑자기 소유한 건물 2채를 급매로 내놨습니다. 차 씨 회사 아프리카 픽처스가 자리한 75억 원대 건물과 논현동 사무실 빌딩인데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매매 금액이 다른 건물들에 비해서 좀 싸게 나온 거예요? 그렇죠. 원래 그런 거 싸게 나오고. 최순실 씨 조카인 장시호 씨도 최근 제주도 서귀포 색달동에 위치한 땅 600천여 평을 매물로 내놨습니다. 시가 200억 원대로 평가되는 땅을 50억 원에 급하게 내놓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선 실세 의혹 당사자들이 이처럼 잇따라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는 것은 검찰 본격 수사를 대비하려는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본인의 신병이 구속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본인이 직접 아니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거든요. 범죄 수익으로 드러나면 추징하거나 몰수될 가능성이 높아 미리 현금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이 내년입니다.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서울 광화문에 동상을 세우겠다고 해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광화문에 세울 박 전 대통령 동상 제작을 벌써 의뢰했었다는 사실을 TV조선이 확인했습니다. 김보건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한 주물 제작소입니다. 5m짜리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전신 동상이 보입니다. 왼손에 별을 들고 있고 왼쪽 가슴엔 새마을운동 로고가 있습니다. 충남 당진 삽교천 주민이 주축이 된 박 전 대통령 추모위원회가 의뢰에 제작했습니다. 지금 저희 당진 삽교천에 세우려고 하는 지역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시민들이 같이 함께 축하하고 함께 통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걸. 이 제작소는 경북구미 박 전 대통령 생가의 전신 동상도 만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 광화문에 세우려 한다며 또 다른 박정희 대통령 동상 제작 의뢰도 받았습니다. 산에 적게 서울시에다 기증을 해가지고
그런 말은 들었어. 광화문 쪽에다 세운다. 원래는 그것이 빨리 한다 하더만 내년으로 연기됐더라던데. 내년 10월달로. 정홍원 전 총리가 위원장을 맡은 박정희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는 서울 광화문에 박 전 대통령의 동상을 세우겠다며 내년부터 모금운동을 예고했습니다. 정 전 총리는 박 전 대통령 동상 하나 떳떳하게 세우지 못하는 현실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김일성 우상화 흉내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최순실 씨의 아버지인 최태민 씨가 1970년대 말 당시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했던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 국회의원 공천에도 개입했습니다. 최 씨는 그 대가로 거액의 돈을 챙겼습니다. 신정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979년 중앙정보부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최태민 씨 조사 보고서입니다. 새마을 봉사단 사무총장을 지낸 신모 씨가 최 씨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간청해 유신 정후에 국회의원 공천을 받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새마을 봉사단은 최 씨가 주도해 설립했고 박 대통령이 총재를 맡고 있었습니다. 신 씨가 대학 운영자인 남편을 내세워 상당한 액수의 돈을 최 씨에게 바쳤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당시 박 대통령을 등에 업고 전횡을 일삼았던 최 씨가 돈을 받고 공천에까지 관여했다는 겁니다. 특히 중앙정보부 중심에서 기관에서 올라온 그간의 최태민이의 비행사실, 이제 그것을 토대로 사실 확인을 한 거예요. 신 씨는 당시 모 대학 총장의 부인으로 10대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유신 헌법과 관련한 입법 활동을 했던 유정회는 전국구 의원들의 원내 교섭 단체였습니다. 당시 유정회 의원 후보는 박정희 대통령이 지정했습니다. 또 보고서에는 최 씨가 당시 현직 국회의원의 부인으로 새마을 봉사단 서울 지구에 근무했던 40대 여성에게 남편의 공천 문제로 접근했던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대학생과 시민단체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서울 도심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네, 광화문에서 조금 전에 시작된 촛불 집회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이루라 기자, 시민들이 많이 모였습니까? 네, 오늘 또 많이 모였습니다. 경찰 주산 1000여 명의 시민이 모여서 거리 행진을 진행 중인데 잠시 후에 제 뒤를 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집회는 1시간 동안 열렸고 조금 전인 8시를 기해서 서울 인사동으로 향한 거리 행진이 진행 중입니다. 최순실 시민행동으로 불리는 단체가 주최하는 이번 집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날 때까지 이번 집회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참여한 시민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박근혜 정권이 아니라 최순실 정권 같고요. 샤머니즘이고 정말 무당 정권 아닙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됐는지 분통합니다. 억울하고. 탄핵 발의를 해라 하고 여러분들 주인공이세요. 오늘 집회에는 박원순 서울시장도 잠시 참여해 함께 촛불을 들었습니다. 또 오늘 하루 동안 대학교에선 학생들의 시국 선언이 잇따랐는데 전국의 예비 교사들부터 연세대와 한양대 그리고 홍익대 등 총학생회가 시국 선언을 통해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불교, 천주교, 기독교 등 종교계의 시국 선언도 이어졌는데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가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 데 이어서 오늘은 기독교 단체가 모여서 박근혜 정권을 규탄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종로에서 TV조선 이루라입니다. 야당이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놓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의원총회, 본회의 자유발언 모두 대통령 성토마당이었습니다. 박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순실 사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가장 많이 나온 말은 대통령 퇴진 촉구였습니다. 하야, 퇴진, 탄핵, 궁금하시죠? 그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한상석자는 탄핵과 하야에 대한 요구가 전체의 70%를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김병준 총리 지명을 철회시키고 새누리당 비박계와 야권이 협의해 새로운 총리 후보를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여권이 최순실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주말 백남기 농민 연결식 참석을 시작으로 장외투쟁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장래에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바깥에 나가서 국민들에게 직접 보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회의 자유 발언에서도 박 대통령 퇴진 발언은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을 완전히 버리기 전에 모든 권력과 권한을 즉각 대통령은 하야하고 거국 중립내각을 구성해서 박근혜 정부 개각 발표 후 비상한 결단을 내리겠다고 했던 문재인 전 대표는 오늘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친박이었던 김무성, 유승민 두 의원이 최순실 사태에 대해 정반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자체를 사과하면서도 친박 지도부는 인정했습니다. 반면 김무성 전 대표는 대통령 하야 공세에 맞섰는데 친박 지도부 퇴진에는 앞장서고 있습니다. 원조 친박, 원박들의 현 주소를 정수양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을 어떻게 대통령으로 지지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해명하고 또 국민들한테 사과를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사과를 해야 될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지만 배신의 상징이 된 유승민 의원의 공식 결별 선언입니다. 다만 당이 갈라져 쪼개지는 건 찬성할 수 없다며 친박 지도부는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아니 박근혜 후보 옆에 최순실이 있다는 건 몰랐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은 몰랐고. 김무성 전 대표도 최순실 사태와 거리를 두지만 야권의 대통령 하야 공세에는 방패막이를 자임합니다. 하지만 친박 지도부 퇴진 요구에는 오히려 앞장섭니다. 대선에 임하는 상반된 전략의 표현이지만 두 사람 다 이제 와서 최순실 피해자 행세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완전 모르쇠로 일관하는 친박이 있는가 하면 보고받은 일 없고 알지 못합니다. 만난 일도 없습니다. 통화한 일도 없습니다. 모른다는 말조차 아끼는 친박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박 모두가 최순실과 거리를 두지만 방식은 제각각입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지지율이 떨어지면 정당에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당명 바꾸기입니다. 새누리당도 이제 예외가 아닙니다. 재창당론에 이어 당명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누리란 이름은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정한 거라 이 의도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 차기 대선 주자 5인이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 내놓은 해법은 재창당이었습니다. 재창당의 핵심은 지도부 교체뿐 아니라 당명 개정도 포함합니다. 당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 정도 합시다. 미안합니다. 사실 새누리당이지만 박근혜 당으로 이렇게 활동해왔습니다. 당이 근본적으로 재창당 수준의 새로운 황골 탈퇴를 하지 않고는 한나라당이 2012년 중앙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 등으로 위기에 빠졌을 당시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꿨습니다. 새 세상을 뜻하는 순우리말 새누리에 대해 당시 유승민 의원 등은 종교적 세체가 난다며 반대했지만 박 대통령이 직접 새누리로 정했습니다. 새누리당 당명을 만들 때도 저 혼자 유일하게 반대를 하고 원내대표 연설에서도 그러고. 최근엔 새누리라는 말이 최순실 씨나 특정 종교단체와 연관돼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이름을 지은 새누리당이 4년 반 만에 간판을 떼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정치 속보기, 오늘도 배성규 정치부장 나와 있습니다. 자, 배 부장. 네. 오늘도 역시 김병준 총리 내정자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네. 어떻습니까, 요즘? 네. 지금 뭐 야당과 청와대가 서로 총리 지명할 때 제대로 상의하고 알렸느냐 이걸 갖고 지금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측은 얘기가 다릅니다. 한쪽은 보냈다 안 보냈다 하는데 그 논란 과정 한번 영상으로 보시죠. 야당이 사전 상의 한마디 없었다고 하자 청와대는 여야 지도부에 전화를 걸거나 문자로 알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야당 지도부는 펄쩍 뜁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문자 받은 적이 없다. 박지원 국내당 비대위원장 나는 지도부 아니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발표 직전에 알았다고 합니다.
문자를 보낸 사람만 있고 받은 사람은 없는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이 청와대와 야당 말이 너무 다릅니다. 네, 다릅니다. 근데 궁금한 게 이 청와대가 그러면 사전에 야당에 대해서 김병준 카드를 전혀 이야기하지 않은 겁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지도부는 사전 협의도 타진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과연 없었을까? 청와대, 김병준 내정자 다 알아봤는데 네네. 타진 과정이 있었다고 또 합니다. 이쪽에서는. 그래서 이 민주당 쪽에 이 김병준 내정자로 가면 어떻게 했느냐라고 청와대가 물어봤는데 네네. 그 민주당 쪽에서는 싫다,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다만 그게 이 추미애 대표나 우상호 원내대표인지 아니 문재인 전 대표 진영 쪽인지 어느 쪽인지는 명확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도 청와대는 일단 김병준 카드를 발표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단이 벌어진 측면이 있고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가 나선 것 같진 않습니다. 네. 대신 김병준 내정자 본인이 아무래도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본인이 직접 알린 게 아닌가. 근데 그 알린 대상이 누군지 그것도 명확치는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최소한 문자는 보냈다는 거고 또 뭐 전화라도 했다는 주장이 청와대 입장인 것 같은데 이렇게 말이 다를 수 있습니까? 누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이거? 네, 그래서 저희도 또 야당에도 거듭거듭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박시원 원내대표는 정말로 받은 게 없다. 나 봐라. 없다. 나는 정진석 원내대표가 알려줘서 안 것뿐이다. 혹시 대포폰? 글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우상호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추미애 대표까지 다 확인해봤는데 온 게 없더라. 네. 그래서 또 저희가 청와대 또 알아봤습니다. 청와대의 말이 보낸 건 맞는데 그 전화도 하고 안 받은 문자도 보냈는데 그게 지도부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청와대 실무진, 비서관 이하 실무진이 보냈는데 직접 대표나 원내대표한테 보내기 힘드니까 그 밑에 당의 실무진한테, 보좌진한테 보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은 안 갔고 가운데서 어딘가 사라져버렸을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보냈다, 저쪽은 안 보냈다 하는데 이게 바로 청와대 비서진이 공백 상태가 있었던 게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이번 불통 논란에 참사의 상당한 원인이 됐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식이라면 양쪽 다 할 말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더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봐야 할까요? 이 두 쪽 중에 누가 더 급합니까? 청와대죠. 급하죠. 네. 야당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문자 한 번 보내고 나서 이 협조 받았다 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타진을 하려면 제대로 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한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와대가 좀 더 잘했어야 된다 하는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근데 어쨌든 이번에 비서실 공백 상태가 있었다. 요거는 좀 감안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이번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보이긴 합니다. 네, 일단 뭐 김병준 사태는 그렇다 치고요. 지금 또 관심이 몰리고 있는 게 바로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조사 아닙니까? 네. 그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뭐 국민들이 다 진상 밝히라고 하니 청와대에서도 선제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떠밀려서 하면 정말 비참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하는 게 항상 최선의 방책인데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여론도 좀 수그러들고 야당의 공세도 좀 피할 수 있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방식이 어떠냐? 아무래도 뭐 대통령을 그렇다고 검찰 청사로 부를 수는 없으니까 서면 조사를 하되 만일에 진상이 잘 안 드러나고 뭔가 미진하다. 그러나 검찰이 방문 조사 카드도 꺼내 들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안가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럼 이제 가장 마지막 문제는 아니 만일에 불법 사실이 드러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대통령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건데 일단 형사소추나 처벌 안 됩니다. 그렇죠. 이건 뭐 헌법상 나와 있는 거고.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조건이 있죠. 그 다음에 될 수 있는 건 역시 이 탄핵소추인데요. 탄핵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탄핵 잘못하면 역풍 맞죠. 그러다 보니까 불법 혐의가 있다면 얼마나 깊은 거냐, 국민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야 이건 안 되겠다 하면 야당이 칼을 꺼낼 것이고 아니면은 넣었다 뺐다 하다가 다른 방책으로 가겠죠. 그런데 박 대통령이 뭐 기자회견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좀 더 진솔한 면을 좀 보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고 밝히면서 동시에 이 국민들이 그 밝히길 원하는 어느 정도 수준이었느냐
최순실과 관계가 뭐냐. 그리고 미르 재단 이런 그 불법 행위에 얼마나 정말 대통령이 지시한 거냐. 이걸 좀 진솔하게 밝혀달라. 그리고 사과해라. 이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고 대통령이 밝힌다면 나머지 두 가지 조치, 진실을 밝히고 사과도 같이 한다면 아무래도 성난 민심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번 같은 90초짜리로는 부족하겠죠? 그거 갖고는 큰일 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 부장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동산 시장 과열이 심상치 않자 정부가 규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등 전국 37곳의 분양권 거래가 제한됩니다. 특히 서초와 강남 등 강남 4구와 과천은 입주할 때까지 분양권을 팔 수 없습니다. 윤창기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김모 씨. 전매 제한이 풀리는 내년 1월 분양권을 팔 생각입니다. 분양권 프리미엄이 3천만 원 넘게 붙었다고 부동산에서 지금 연락이 오고 있어서요. 시세권 차익을 볼 생각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이런 분양권 거래에 제동이 걸립니다.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 강동구와 과천시는 입주 전까지 분양권 거래가 전면 금지됩니다. 당초 예상보다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으로 강남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어렵기 때문에 재건축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강남 4구를 제외한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성남의 전매 제한 기간은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국지적인 시장 과열을 완화하고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대주가 아닌 사람과 2주택 이상 세대주는 청약 1순위에서 제외되고 규제 대상 지역에서 아파트를 2채 이상 당첨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도 부동산 열풍이 가라앉지 않으면 투기 과열 지구 지정 등 보다 강력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윤창기입니다. 코에 그림을 그린 여성이 손가락으로 코를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마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이 동영상은 대전 모 대학 교수가 학생들이 있는 채팅방에 보낸 영상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학생들은 이 교수가 연구실에서 여학생의 등을 매만지고 속옷끈을 잡아 끄는가 하면 수업 후 질문하는 여학생의 엉덩이에 손을 댔다고 주장합니다. 교수님 책상을 닦다가 제 교수님이 뒤에서 껴안고 제 속옷끈을 당겼다고. 해당 교수는 의혹을 계속 부인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은 온전히 학생들의 몫이었습니다. 한 달 가까이 학교 측에 문제를 제기하자 해당 교수는 결국 사직서를 냈습니다. 2년 전 고려대 같은 단과반 남학생에게 성추행을 당한 정모 학생. 눈도 만지고 가슴 만지고 몸 전체를 훑고 성기를 비비고 신체적인 접촉을 하고 그래서 끌고 들어가려고 했지만 가해 남학생은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 의무경찰의 지원에 피해 학생과 떨어져 있겠다고 스스로 약속한 점이 고려돼 700만 원 벌금형으로 감형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정 씨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번에 복학한다더라. 근데 군면제다. 네, 몇 번 봤어요. 마주쳤어요. 문제는 군대 가겠다던 약속을 어기고 버젓이 학교를 다니는 남학생을 학교 측이 방치했다는 겁니다. 같은 수업을 듣는다거나 그런 거는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학교 측으로부터 이 학생이 가해자 학생이 복학한다는 얘기를 통보를 받았어요? 네, 전혀 못 들었죠.
학교 행정처를 찾아가니 불과 1시간 전 사태를 파악했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요 상황을 인지한 거는 저희가 1시간 됐고요. 1시간이요? 네, 어떻게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가급적 쉬쉬하고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입학하면서부터 또 신임 교원 당시부터 이것은 엄한 범죄이고 충분한 징계 사유가 되고 불이익이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미리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앵커 출동입니다. 국보급 문화재인 동의보감 초간본 등 도난 문화재가 3,000전 넘게 회수됐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이 지난 2년의 기획수사 끝에 이 사라졌던 우리 문화재를 찾아온 겁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도굴범 59살 설모 씨의 집입니다. 방에서 삼국시대 도자기와 고려 청자 등 문화재 560점이 쏟아져 나옵니다. 지난 2001년 충북 보은의 산성에서 도굴한 문화재입니다. 승려 출신 문화재 거래업자 60살 이모 씨가 지난 1999년 작물로 매입한 동의보감 초간본. 국보로 지정될 수 있을 만큼의 가치가 있는 이 동의보감 초간본 25건은 피의자들의 손에 경북 소재 유명 사찰로 넘겨졌습니다. 2천만 원에 넘겼는데 현재 가치가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중국 명나라의 법률서적 배명률은 경북의 사설박물관이 작물로 매입해 버젓이 전시하다 적발됐습니다. 중국에 남아있는 1397년 반포본보다는 앞서는 희귀본입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이 도굴꾼과 절도범, 불법 거래업자 등 18명을 붙잡고 고서와 도자기 등 문화재 총 3,808점을 압수했습니다. 절도범들은 대부분 훔친 문화재를 공소시효를 넘기기 위해 오랜 기간 보관하다 작물시장에 내놓았습니다. 특히 서적의 경우 표지나 하사받은 이름이 훼손돼 있었습니다. 최종 소지자나 피해자를 찾지 못하게 하기 위한 내사 기록이나 소장자들이 적혀있는 간인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훼손이 돼 있습니다. 경찰은 2년간의 끈질긴 기획수사를 통해 문화재를 되찾았습니다. 특히 고령인 도굴꾼들에겐 나라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문화재만이라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설득해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우리나라가 최순실 블랙홀에 빠져 있는 사이 미 대선이 엿새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 미국도 누가 대선에서 이길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클린턴 이메일을 재수사하겠다는 FBI까지 공격을 하면서 클린턴 방어에 나섰지만 효과는 글쎄요. 지선호 기자입니다. 클린턴과 트럼프의 지지율은 이제 누가 앞선다고 말할 수 없는 초박빙 상황입니다. 오늘 발표된 ABC 방송과 워싱턴 포스트의 여론조사에서 클린턴과 트럼프는 각각 46%로 같았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그렇다, 트럼프가 이길 수도 있다는 기사를 싣고 트럼프의 승리 시나리오를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클린턴의 예상 획득 선거인단 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클린턴이 272명에서 226명까지 줄어드는 동안 트럼프는 126명에서 180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FBI가 클린턴의 이메일 스캔들 재수사를 시작하면서 조지아, 뉴햄프셔, 펜실베니아 등 클린턴이 우세를 보였던 경합주에서 트럼프가 표심을 빼앗아오는 양상입니다. Because I've been watching Hillary the last few days. She's totally unhinged. We don't want any of that. She has become unhinged. 판세가 급변하자 오바마 대통령까지 FBI의 이메일 재수사를 비판했습니다. We don't operate on incomplete information. We don't operate on leaks. We operate based on concrete decisions that are made. 공화당은 클린턴이 당선돼도 이메일 스캔들로 탄핵당할 것이라며 대선 후유증을 예고했습니다. TV조선 시선호입니다. 미국에서 살인 용의자가 경찰과 시민에게 총을 쏜 후 달아나는 과정을 그대로 SNS에 생중계해서 이 격렬한 추격전이 고스란히 화면에 잡혔습니다. 이 추격전의 끝은 어땠을까요? 김지수 기자입니다. 앞서 달리는 트럭에서 뒤따르는 경찰차를 향해 총탄이 끊임없이 날아듭니다. 트럭 운전자는 지난달 23일 친척 2명을 살해하고 경찰에게 부상을 입힌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 38살 마이클 벤스입니다. He was a determined, violent criminal with no regard for public safety.
벤스는 친척 살해 전에도 한 여성과 경찰관에게 총격을 가했고 이후 차를 훔쳐 달아나는 과정을 스스로 SNS에 생중계했습니다. 8일 뒤 인근 숲에서 도난 차량을 발견한 경찰은 도주로를 차단하며 추격에 나섰습니다. 1시간 가까이 총격전과 도주극을 벌인 벤스는 차량을 방패 삼아 저항하다 사살됐습니다. Pretty fierce gun battle that ultimately Vance was killed at the scene here. 벤스는 15살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오는 7일 법원에 출석할 예정이었는데 친척들이 불리한 증언을 할 것으로 보고 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오늘의 앵커 칼럼, 판소리 흥부가로 시작합니다. 놀부가 흥부에게서 화초장을 얻어 짊어지고 갑니다. 도랑을 건너면서 장 이름을 잊어먹고는 기억하려고 애씁니다. 화초장 타령 한 대목 들어보시죠. 아이고 모르겠다. 장자를 못 둔다 들먹거려 보자. 초장, 간장, 된장, 떼장, 송장, 고추장, 두장, 게장, 우장, 천장. 네, 장자 대신 박자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친박, 원박, 짤박, 붓박, 탈박, 복박, 진박에 진진박, 중박, 뼈박, 진박, 조롱박. 원박은 원조 친박, 짤박은 잘린 친박, 붓박은 붙어있는 친박, 탈박은 탈출한 친박, 복박은 돌아온 친박입니다. 진박은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에서 진실한 사람들만 뽑아달라고 하면서 생긴 진실한 친박입니다. 진진박이란 말도 있습니다. 너도 나도 진박이라고 하자 진짜 진실한 친박이라는 뜻입니다. 중박은 어중간한 친박, 뼈박은 뼛속까지 친박, 진박은 짐이 되는 친박, 조롱박은 조롱받는 친박입니다. 친박이 위세를 부리면서 가지를 하도 많이 쳐서 타령 한 토막을 부르고도 남습니다. 오죽하면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친박 타령 좀 그만하라고 했겠습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한 자리까지 떨어졌습니다. 줄줄이 탈박하는 게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친박 패족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과거 친노에게 붙였던 이름입니다. 집안 어른이 큰 죄를 지어서 자손이 벼슬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어제 새누리당 간담회에선 친박 중진, 원박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외로운 원박 이정현 대표는 비박의 사퇴 요구를 막아내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친박은 유통기한이 다했습니다. 조롱박 신세라도 면하려면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하고 스스로 문을 닫는 게 현명합니다. 그런데 어제 이 대표 전화기에 이런 문자가 떴더군요. 더 큰 불행을 막기 위해 자리를 지켜야 한다. 이 대표 하나 죽는 게 문제가 아니다. 최순실 씨는 언니 옆에서 의리를 지켰다고 자랑했습니다. 친박이 지키겠다는 게 나라를 온통 뒤흔든 최순실식 의리는 아니겠죠. 앵커 칼럼, 지겨운 친박 타령이었습니다. 뉴스판 기상정보입니다. 오늘 추위가 물러간 자리에 미세먼지가 찾아왔습니다. 내일도 수도권, 충청, 호남 지역은 오전까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 주의하시고요. 내일 예상 기온 오늘과 비교해보면요. 서울의 경우 아침 기온은 3도, 낮 기온은 2도 정도 더 높겠습니다. 또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에는 오후부터 밤 사이 비가 조금 올 것으로 보이니까요.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면 좋겠죠. 오늘 낮에는 서해안 지역에 연무가 나타났는데요. 내일은 중부지방에 옅은 안개가 낄 것으로 보입니다. 하늘도 다소 흐리겠습니다만 남부지방은 맑은 가을 하늘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대구 3도, 춘천 4도, 광주가 5도로 시작을 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지역적으로 편차가 크진 않습니다. 대체로 16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2.5m까지 일겠습니다.
주말에는 날이 더 풀리겠고요. 경기, 강원, 영남 지역을 제외하고는 비 예보는 없습니다. 또 다음 주 화요일 전국적으로 비가 지난 뒤 기온이 크게 내려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을 보고 진실을 찾는 뉴스를 내일도 계속하겠습니다. 네, 내일도 저희는 7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여러분의 궁금증을 계속해서 풀어드리겠습니다.